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좀 안 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간 시부모님의 억울한 대접 앞에서 제대로 한번 대들어보지 못하고 불쌍한 신랑만 잡고 산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네요. 착하고 순에 빠진 막내 아들이 결국엔 또 내내하고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니 그러시는 거겠지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질 않으니 아들보다 못하게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저도 더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내질러 버렸는데 스스로 잘했다 싶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고등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예요. 그렇게 9년을 알고 지내다가 뒤늦게 연인 사이가 되어서 4년을 더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던 탓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그다지 필요치 않았지만 연애 당시 남편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남편은 고졸에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문직 직업을 가진 저에게 자기가 걸맞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도 정규직이 되든 이직을 하든 아무튼 자기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일 때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와 남편 서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기간이 좀 길어졌네요. 저희 친정에서는 홍기찬 딸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지만요. 그래도 정말 운 좋게 남편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도 마침내 부부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지요. 남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위로 신우랑 아주버님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우하고는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반면 아주버님하고는 영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희 시부모님은 뭐니뭐니 해도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기에 아주버님을 위해서라면 신우랑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되든 말든 크게 관심도 없으시거든요. 일례로 신우랑 언젠가 같이 술 한잔하게 돼서 들은 이야기인데 신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알고 보니 그 무렵 아주버님이 대학원에 가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가 저희 시부모님은 하시던 사업을 몇 번이나 망하시고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던 때였던 거지요. 게다가 그나마 장사도 되질 않아서 그 잘난 장남아들 대학원비를 내주실 여력이 안 되셨고요. 그러니까 그 불똥이 신우한테 튀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 먼저 아니겠냐며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며 결혼자금은 아주버님 학비로 먼저 쓰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우가 싫다고 하니까 급기야는 신우더러 남자애 환장했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놓겠다고. 그리고 그 말에 열받은 신우가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시매부와 혼인신고부터 해버리고는 식장에 올 테면 오시고 말 테면 마시라며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신우는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감정이 좋지 못해서 생일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굳이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아요. 이런 속사정을 알기 전에는 어쩌면 딸이 돼서는 저렇게 매정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럼 저희 아주버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직히 제가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남편이나 신우에게 아주버님 때문에 받은 차별이라던가 여러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준 피해는 없었거든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고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딱히 나쁜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돼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시부모님이 자식 셋을 대할 때 달라도 너무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결혼자금 이런 건 말해 뭐 하겠어요. 신우 자기가 모은 돈 갖고 시집 갔고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저랑 결혼했는데 아주버님은 1억 받아 장가 가셨단 소리 듣곤 솔직히 황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야 시부모님이 당신 재산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자식은 물론이고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서운하다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빈정상하게 했던 건 시부모님이 먹는 걸로 자식들을 차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나 신혼애가 시댁에 가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대충 차려 먹는 식이라면 아주버님네가 시댁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그리고 그 위에는 한우부터 시작해서 온갖 육해공산의 진미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평소에 먹는 반찬은 아주버님 밥상에선 감히 올려선 안 되는 음식이었지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서도 시쳇말로 잡일 막일 심부름. 온갖 기사 노릇이 필요할 때면 저희 남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순에 빠진 남편은 시부모님이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는 궁시렁거릴지언정 앞에선 싫다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제 속은 타들어갔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막말로 시부모님을 끊어내지 못하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죽하면 언젠가 제가 남편더러 그러지 말고 막말로 당신도 한번 들이받으라고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그래서 뭐가 남겠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들어가는 시부모님 염장질러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면서 자기가 따지고든들 딱히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나요. 사실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던 게 시부모님 두 분 다 누가 더하고더라고 할 것 없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종부리듯 하고도 고맙다 소리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막말로 나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신혼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랑 남편은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허리디스크와 시어머니의 간암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허리디스크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셨지요. 간암이 원래 소리 없는 침묵의 암인이 어쩌니 하더니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발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입원 과정에서 간병인을 썼기에 자식들이 크게 고생은 안 했어요. 물론 저나 저희 남편이야 잔심부름 때문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긴 했지만 매번 당하던 일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서 그럭저럭 넘어갔다 싶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마당에 시아버지께서 수술까지 하시고 나니 아무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버거우셨던 모양이에요. 급기야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대상은 바로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랑 합가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싫었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신우까지 나서서는 시아버지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잘난 장남도 따모하냐면서 장남이랑 사시라고 아주 난리를 쳐주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버님한테도 전화해서 그만큼 지원받아서 그 정도 해놓고 살면 자식돌이는 하라고 네가 사람이 맞긴 하냐 하면서 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전 평소에 아주버님이 경우는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 일로 만나자 해서 나갔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내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껏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해주신 지원이 돈으로 환산하면 4억쯤 되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그 돈 토해낸다고. 저희 남편이랑 신우한테 1억 3천씩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시아버지 똑같이 나눠서 봉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가 아주버님더러 제정신이냐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럼 네가 우리 그 시절로 데리고 돌아가서 대학을 보내줄 거냐? 결혼할 때 돈을 보태줄 거냐? 이제 와서 그깟 돈으로 뭘 하라는 거냐면서 정말이지 틀린 말 한마디 없이 퍼붓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버님한테는 받았을 땐 이런 날이 올지 몰랐냐면서 네가 책임지라 하더니 저희 부부한테는 행여나 아버지 모신다고 하지 말고 니들이나 니들 인생 즐겁게 살라고 하대요. 모시고 사내 어쩌네 하면 자기랑 영끈을 각오하라면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번엔 시아버지가 직접 저희와 신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간 아주버님한테 지원해 주셨던 돈을 전부 다 돌려받으셨다며 죽을 때 그걸 저희에게 나눠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저희더러 일단은 번갈아 가면서 당신을 모시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 시아버지더러 아니 그렇게 평소에 장남 없인 못 산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은 맞벌이도 하고 애도 둘이라서 당신이 힘들 것 같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가 여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받아쳤어요. 신우 말대로 저희 부부도 맞벌이, 신우네도 맞벌이였거든요. 다만 아주버님네랑 차이가 있다면 저희나 신우네는 자식이 하나뿐이라는 거였지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신우더러 너 잘났다며 화를 내시더니 뜬금없이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갑자기 저더러 너는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며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살았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는 거예요. 며느리가 돼서는 시어머니 건강 하나도 못 챙기고 정말 화가 나신다나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맏며느리인 형님한테 먼저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니까 그냥 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진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또 욕을 먹고 있으니 정말 부하가 치밀고 솔직히 원래도 시아버지한테 제가 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른이나마나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대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더러 그런 소리까지 하실 만큼 제가 싫으시면서 왜 저희랑 살지 못해 안달이시냐고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해도 제가 같이 안 살 거라고 아버님이랑 살 바엔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는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도 못하냐면서 저더러 별것도 아닌 걸로 일을 키운다나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제가 1, 2년 뵌 것도 아니고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시아버지가 싫은 소리 서운한 소리 하시면 말대꾸는커녕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저였으니까 한마디로 제가 약 먹었나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남편이 입 딱 다물고 정말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시부모님의 온갖 불평불만을 들어드리며 욕바지를 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의지도 타이밍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저 그럴 때마다 그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고 이후로 남편이랑 저랑 서로 다독이며 그래 늙어가는 부모님 이겨서 뭐 하겠어 하고 참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으시겠지, 고마워하고 계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달까요? 그런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간 제 일마리 기대를 깨부시기에 충분했고 까놓고 말해서 제가 나중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푸대접을 또 받으며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모신다고 그러곤 남편한테 선택하라 했습니다. 시아버지 밑에서 머슴마냥 평생 빗자루로 얻어맞으며 살 건지 저랑 같이 살 건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 한번 길게 내쉬더니 시아버지더러 제가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면서 더는 아버지 비위 맞추고 눈치 살피며 살기 싫다고 형하고 사시던 혼자 사시던 알아서 하시라고 자긴 이제 모르겠다며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는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대요. 그러자 신우도 시아버지더러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그래도 걱정 없지 장남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 아냐 라곤 비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 귀 막고 아무것도 안 듣고 산다는 심정으로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전화 오는 것도 다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아버지가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슨 장애가 생기신 것도 아니고 혼자 얼마든지 생활하려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간 할 만큼 했다 싶었으니 솔직히 누가 감히 우리를 욕하겠나 싶었지요. 그리고 저도 돈 벌고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디 벅찼는데 신경질적이고 매번 막말이나 토해내시는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라는 건 솔직히 남편이 사람이면 저한테 바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신우에게 들으니 시아버지가 아주버님네와는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네로 쳐들어가셨답니다. 말 그대로 짐가방 하나 싸들고 아주버님네 가서 여기서 살러 왔다고 문 열라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이혼한 애만의 소리가 나올 만큼 크게 싸웠다대요. 심지어 형님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식이 셋인데 왜 자기가 독박을 써야 하냐며 악다구니를 쓰길래 네 남편한테 그러라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똑같이 욕을 해줬다고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당신 살던 전셋집 계약 연장도 안 하셔서 이제 아주버님네서 쫓겨나기라도 하시면 당장에 갈 데가 없으시다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보나마나 시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오시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사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원래는 신우한테는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알고 싶지 않다면서 말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보이겠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포함해 자식을 셋이나 두고도 저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서글픈 인생이다 싶대요. 그러니까 왜 자식 하나만 끌어안고 그렇게 어화둥둥 키우셨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만 낳으시던가. 솔직히 저희 남편도 운이 좋아 정규직이 되었고 지금은 그럭저럭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게 다 자기가 아둥바둥 노력하고 살아서 된 거지. 시부모님 덕을 봤다는 생각은 안 하는 눈치예요. 옆에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학벌도 좋고 하니까. 물론 자기가 노력도 하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보단 어떻게 보면 사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처음부터 아주버님만큼 대학물 먹고 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와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의미 없는 아쉬움이지만요. 그냥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아주버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설마 시아버지를 어디다 버리기야 하겠어요? 알아서 잘해드리겠지요. 신우 말대로 더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그 집이 이혼을 하던지 어쩌던지 그것도 다 자기 팔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저희 세 식구 알콩달콩 건강히 잘 살 생각만 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요새 남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둥이 딸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혼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도 꼴에 자존심인지 오기인지 어지간히 목에 핏대 세우고 저를 잡지는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하고 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며 어지간히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게다가 연애하는 동안은 남편이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속도 썩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샌가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양가 어른들 뵙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보니까 시댁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좀 있기는 했어도 시부모님 중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다 보니까 딱히 재산이랄 게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일이 비교적 흔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남편 쪽에서 집을 해올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더러 없는 집에 시집가서 죽어라 고생할 일 있냐고 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예전부터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남편에게 이런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건지 돈 때문이냐면서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먹었지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듯했고 어려웠어요. 일단 역시나 시어머니로부턴 1원 한 푼 지원받지 못했고 친정에서만 제법 큰돈을 지원받아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도 낳았지요. 저는요, 지금도 누가 물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도리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게 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건지 결혼 초부터 제 속을 썩였거든요. 결혼 당시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시어머니랑 같이 만두 가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다른 장사를 하실 거고 만두 가게는 자기가 물려받기로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장사를 하실 거라던 시어머니께서는
손목이 아프네, 허리가 안 펴지네. 정말 매일매일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결국은 다른 장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저 계속해서 시어머니 밑에서 잡일을 도맡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잡일이건 뭐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던 건 단지 남편이 그 만두가게 사장님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더러 생활비도 써야 하고 하는데 왜 월급을 이렇게 제때제때 안 주시냐 하면 미안한 기색은커녕 내가 네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렴 내가 내 아들 월급을 안 주고 싶어 그랬겠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시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4달 가까이 제대로 월급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정말이지 애들 먹일 것도 사야 하고 그런데 아빠라는 인간은 왜 이 모양인지 와이프인 저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을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지가 일한 돈 달라는 말도 못하나 싶은 게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 제가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그렇게 만두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하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꾸벅꾸벅 졸고 계시대요. 제가 온지 눈치도 못 채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제가 저 왔다고 슬그머니 인기척을 내고는 좋은 소리로 남편이 몇 달째 생활비를 안 준다. 어머님도 자꾸 제 전화를 피하시지 않냐?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넌 자나깨나 돈밖에 모르냐면서 대뜸 재수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어찌나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던지 에라 모르겠단 마음으로 정말 너무하시다고 어머님 손자들이 쫄쫄 굶어 죽어야 돈을 주실 거냐고 한 소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도 안 찬다면서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서 거의 던지듯 주시더니 젊은 X가 늙은 X 돈 뜯어갈 궁리나 한다고 그럴 거면 네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라고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결혼 전까진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어도 나름 직장 생활하고 제 경력 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동시에 둘이나 낳았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뒀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친정부모님한테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시집가서 애까지 낳은 마당에 친정부모님한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기 같고 결국 털어놓고 한풀이 할 곳이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신 친정아버지께서 애는 줘버리고 이혼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애를 놓고 이혼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지요. 그렇게 두 분이서 한참 동안 제 일로 옥신각신하시다가 친정아버지가 그러면 차라리 애들은 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나와서 당신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시대요. 그리고 저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애들이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친정은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벌리신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언컨대 남편이 저에게 잘했다면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께 믿음직스러운 모습만 보였더라면 그 사업 지금쯤 남편에게 물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딸이 사위 때문에 울어대는데 어떤 장인장모가 재산을 넘겨주고 싶었겠어요? 아무튼 정말 다행히도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니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사무실에서 종이들과 씨름하는 일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차근차근히 배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남편은 뭘 했냐면 그 발전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 만두가게에 출퇴근 도장만 뻔질나게 찍으며 10년을 보냈지요. 솔직히 자식이 있어서 살았지 남편하고 부부라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였지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한 번 제대로 받았어 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옆에서 보기에 따로 사치나 유흥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지도 생각이 있으면 돈을 어떻게든 모으고는 있겠지 그렇게 지레짐작만 했고요. 그러다 쌍둥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잠깐이나마 남편하고 사이가 회복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싹싹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주었거든요. 몇 번이나 울다 지쳐 쓰러질 뻔한 저를 잡아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무렵 남편을 다시 보고 마음이 문을 열게 되었지요. 나중에 언젠가 친정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건 정말 남편하고 자식들 뿐이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래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어보자,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자, 그런 생각을 했달까요.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아기 천사가 저를 찾아와 주었답니다. 솔직히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서 무척 기뻤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응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선물 같다고 말하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선 딸엑스들은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돈 먹는 귀신이라며 살림에 하나 보탬이 안 된다면서 얼른 가서 지워버리라 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남편은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저더러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랬냐면서 생각이 짧다나요. 막말로 제가 애를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소리를 들으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다시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네요. 이후로 다시 저는 혼자 육아하며 일하며 살림까지 하면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시어머니랑 하던 그 만두 가게를 결국 접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40도 넘어서 경력이라곤 20대 때 잠깐 다니던 중소기업과 만두 가게가 전부인 남편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체를 기웃거리더라고요. 저더러 뭘 하냐면 너도 하는데 자기가 왜 못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사장딸이고 당신은 뭣도 아니지 않냐고 쏘아붙였더니 자기도 사장사위라면서 그러지 말고 한 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사람을 어지간히 들들 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보 같게도 또 꼴 보기 싫긴 해도 엄연히 애들 아빠인데 언제까지 노는 꼴을 보고 있을 수만도 없겠다 싶대요.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이 장난이냐 하시면서 정 일자리가 없으면 와서 상가관리라도 해볼 건지 물어보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전하니 쪽팔리게 무슨 상가관리냐고 자기가 경비나 하게 생겼냐면서 그건 싫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배가 덜 고픈가 보네 하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막말로 내가 자기한테 생활비를 한 푼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애들 보기 부끄럽지 말라고. 아니 까놓고 말해서 애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빠가 돼서는 어디 출근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친정아버지께 부탁을 드린 거지 뭐. 제가 자기 출세길 열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한 건지. 황당하대요. 그리고 남편이 노니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일 애가 끓는 눈치셨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남편 앞으로 헬스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셨나 봤더니 만두가게 정리하면서 얼마 생긴 거랑 당신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미천을 마련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헬스장이라니 웬 헬스장인가 싶대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운동이라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이라니 딱 봐도 무슨 노래방 마냥 카운터나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차렸구나 싶었지요. 근데 뭐 제 돈이 1원이라도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라고 해봤자 질투한 애어쩌네 헛소리나 해대지 귀담아 들을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망해도 네가 망하지 내가 망하냐 하는 심정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 작년 제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졸음운전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어요. 운전자는 20대로 정말 우리 아들보다 몇 살이나 많을까 싶을 만큼 앳된 얼굴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고로 제 차는 폐차를 시켜야 했지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에게 이참에 당신이 차를 한 대 선물해주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괜찮다고 아주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차를 살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 70을 넘긴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리면 해드렸지 뭔가를 받는다는 게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친정아버지가 골라주신 차는 무려 1억 가까운 차였거든요. 가격을 알고는 친정아버지께 정말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이 차는 출시 이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꼭 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친정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건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받기로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버지와 함께 매장에 가서 차를 계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관한 서류를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올려둔 게 화근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씻는 사이에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씻고 나온 저를 향해서 아주 육두문자만 안 썼다 뿐이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대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를 자기랑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한테 받으냐면서. 그런데 저는 남편이 도대체 왜 화가 난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왜 자기가 악을 쓰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가 좋다고 차려준 헬스장이 폐업이기라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나요. 하지만 남편과 재산을 각자 관리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자기 헬스장인지 뭔지가 망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저러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는 거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서 차 계약 취소하고 친정아버지더러 현찰로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자기 좀 살려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당장 출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쓸 차가 필요하지 당신 헬스장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 사업장인데 왜 저랑 상관이 없냐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이고 뭐고 나한테 생활비로 단돈 10,000원이라도 준 적 있냐고. 막말로 거기서 돈 벌어서 누구 배를 불려주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미쳤다고 1억을 그것도 친정아버지 재산을 갖다 쓰겠냐고 생각 좀 하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황당하게도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입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하네 만에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차를 사니마니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다나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도 너무 하신다고 진작에 사위도 한 자리 앉혀줬으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지내겠냐고. 딸만 자식이냐 사위도 자식인 걸 모르시냐.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더러 지금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남편만 자식이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대들었다면서 그걸 또 남편한테 이르고 한마디로 무슨 이건 핑퐁도 아니고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처음부터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자식들 때문에 못하고 산 내가 등신이라고 이제라도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후회 안 하냐면서 자기는 남자라 이혼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여자라서 이혼하면 팔자 망하는 지름길이라나요? 하지만 아무렴 이혼녀라는 딱지가 주운 글씨라고 해도 막말로 제 집 있고 제 돈 있는데 뭐가 겁났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건 도박이긴 했는데 아들 둘은 네가 키우라고 딸은 내가 키우겠다고도 했네요. 진심이 아니었지만 일부러 세게 나갔습니다. 혹여나 양육권이나 친권으로 소위 우위를 선점하려 들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양육권을 무기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제가 지더러 가지라고 하니까 또 지가 키울 자신은 없었던가 보대요. 양육권은 저더러 가지라고 대신 양육비는 기대하지 말라며 치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양육비 필요 없다고 대신 지저분하게 소송 가지 말고 좋게 좋게 이혼하자 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남편을 줘야 한답니다. 나라법이 그렇다나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더러 제가 미쳤냐고 남편이 제 재산 불리는데 뭘 한 게 있다고 반씩이나 욕심을 내시느냐고 따졌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 말을 믿지 못하고는 기어이 변호사를 사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를 산다고 사실이 달라지나요? 결국 뭐가 찔렸는지 협의이혼하자고 순순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 예상보단 수월하게 이혼했어요. 친정아버지는 괜히 당신이 차를 사주네 어쩌네 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라도 결단을 내려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의 상황은요. 헬스장은 결국 폐업을 했고 폐업이다 보니 권리금은 당연히 없고 보증금도 월세로 다 까여서 거의 건진 돈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둘이 산다나요. 아무튼 애들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은 좋든 싫든 소식 듣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 저는 더 이악 물고 보란 듯이 성공할 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모멸감을 안겨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물론이고요. 이런 제가 못돼 보일까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렵니다. 지금 이 마음가짐이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저나 저희 남편의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하던 사람이 더 많으면 제가 시부모님께 사과드리려고요. 하지만 일단은 저나 남편이나 이번엔 시부모님이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셨다 싶고 마음도 많이 다쳐서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사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사실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 동료 사이로 몇 년을 지내다가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을 해와서 발전한 관계예요. 다만 회사가 사내 커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나름대로 남편도 저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사내 커플이라는 게 사귀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말처럼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때는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희 사이를 다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제가 이직을 했고 지금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직한 이후로도 저희는 2년을 더 만났는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큰 문제나 잡음 없이 비교적 원만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네요. 그리고 프로포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작년에는 남편하고 저하고 반반씩 닮은 딸도 태어나서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정말 저랑 남편만 잘 지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아주버님과 남편 사이의 해묵은 감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차이가 나는 아주버님이 계십니다. 저희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지요. 그런데 그 아주버님하고 남편 사이가 영 좋지를 못해요. 이건 남편 집안 문제이기도 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남편 말로는 어려서는 아주버님한테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많이 맞았다더라고요. 형제간의 싸움이 원래 흔한 일이라곤 하지만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었다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이게 다 동생인 저희 남편이 맏형인 아주버님을 화나게 해서 그런 거라며 맞을만 했다는 식으로 대하셨고 나아가 늘 동생인 남편이 먼저 사과할 것을 강요하셨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리고 그 차별은 2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어졌는데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1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두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자금인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는 2천만 원 보태주시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내셨는지 몰라요. 그리곤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집 아들은 장가가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턱하니 주고 갔다는 둥, 부모 차를 바꿔줬다는 둥. 한마디로 듣기 거북한 말씀만 골라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가정을 꾸린 이후로는 남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옛날 생각하면서 아주버님 미워하고 시부모님 원망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겠냐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이고 명절이 돌아오면 자기 딴에는 잘해드려보려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자니 어찌나 딱하던지. 왜 피를 나눈 식구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걸 몰라줄까 싶어서 괜히 저까지 속상하고 답답했지요. 그러다 올해 시아버지 환갑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환갑은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시국인지라 어디 여행 갈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황 봐서 상황 나아지면 하고 미루다가 올해는 꼭 가자. 이렇게 된 건데요. 문제는 언제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직장인인 만큼 어느 정도는 주변 눈치를 살피고 휴가를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는 장사를 하니까 성수기도 피하고 주말도 피해서 평일에만 여행을 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그렇게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저희더러 아주버님네 뜻에 따르라는 식으로 나오시대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시댁과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어 하던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한데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냐고 해서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보기로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자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이한테 세상이 넓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나요? 뭐 굳이 따지자면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가 갔지만 문제는 저희 딸은 겨우 돌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선 비행기를 태우고 장거리 여행을 간다는 게 전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 시기에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뭘 기억이나 할 수 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딸이랑 저는 죽어라 고생만 하다 올 게 뻔했지요. 그래서 제가 저랑 애는 빠지겠다 했습니다. 같이 가봤자 서로 힘만 들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형님이 나서서는 그러면 자기 혼자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저더러 너무하다고 야갔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나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야갔네 어떻네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팍 상하더라고요. 일정이고 여행지고 뭐하나 저희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들면서 말이라도 곱게 하던가. 정말 우리를 뭘로 보고 저러는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정말로 아주버님네랑 저희랑 한바탕 하게 된 건 그런 와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였습니다. 여행지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당장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네도 돈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 제가 남편에게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건 저희가 내고 아주버님네 건 아주버님네가 내고 시부모님 건 자식들이랑 반반을 하던지 여행지에 따라서 시부모님이 얼마 정도 보태시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 환갑도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써도 월급이 나오지만 당신들은 가게 하루 닫을 때마다 하루 장사 손해를 보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저희더러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일 안 하고도 돈 벌지 않냐면서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여행비의 3분의 1을 내랍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겠다나요. 그 황당한 계산법을 어찌나 당당하게 들이밀던지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차대요.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저희는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냥 아주버님네가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오시라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부모님 모시고 나중에 따로 갔다 오겠다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네가 틀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런 식으로 면박주긴 그래서 화를 눌러 참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저희 보고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아주버님이 아랫사람이 돼가지곤 10분이고 15분이고 일찍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보자마자 싫은 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1시간이나 앞당겨 놓고 무슨 저런 억지를 쓰나 싶었지만 하래기만 하고 들어가자 싶어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가족 행사인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냐는 거예요. 일정도 딴지를 걸고 행선지도 딴지를 걸고 이제 돈 가지고 그러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형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하면서 전에 없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7월 말이니까 기왕 가는 거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9월 그것도 평일에 가자 하니 그건 직장인인 우리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한 거 아니냐. 우리네도 어린데 뭐 한다고 비행기까지 태워서 고생을 하러 가겠냐고 당연히 안 내킨다. 그리고 비용은 이리저리 따지는 것도 우습다. 각자 부담하던지 아니면 같이 안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따지고 들자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얼굴색이 점점 달라지더니 급기야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갑자기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욕을 하고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저희 부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화해를 해도 해야 할 일이고 그걸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시아버지 환갑이라는 행사가 있으니 두 형제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도 짓겠지 하고 내버려둔 거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싸움이 있고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보아하니 아주버님한테만 상황을 들으신 것 같았는데 저희더러 돈 좀 번다고 그 형이 이렇게 저렇게 배려 좀 해달라는 걸 고깝게 듣고 대들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됐다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기 싫다 하시대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 때문에 마음 상해서 여행이고 뭐고 안 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제일 문제랍니다. 너는 거기서 제일 아랫사림이 돼가지고는 좀 해실실 웃으면서 어떻게 분위기 좀 띄워보고 해야지? 뭐하고 있었냐고요. 아주버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애교도 부리고 첫째한테도 좀 언니 해가면서 살갑게 말하면서 눈치 좀 살피지 그랬냐며. 그리고 지금도 네 남편더러 당장에라도 가서 사과하게끔 만들어야지 화해시킬 생각은 안 하냐고 저더러 생각이 짧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아주버님이나 남편이나 둘 다 어린애들도 아닌데 제가 뭘 나서서 화해를 시키고 말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이러면 오히려 아들들 불러놓고 혼쭐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인 아주버님이 먼저 동생인 저희 남편에게 손 내밀고 사과하시면 어디 문제라도 생기냐고 왜 매번 저희 남편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저도 같이 화를 내버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무슨 일이건 간에 아랫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다면서 이게 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저더러 혹시 이렇게 형제간에 싸움 붙여가지고 시댁하고 틀어지면 넌 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데 정말 아주버님이 누굴 닮았는지 알만하겠더군요. 그리고 저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간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도 결국 감정이 주체가 안 되었던 모양이 돼요. 남편이 이렇게 된 거 여행이고 뭐고 가지 말자면서 자기도 이제 지쳤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딱히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여러 가지로 볼라치 없고 미안해 하는데 정말 속상하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시댁이나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연락은 전혀 오질 않았기에 솔직히 처음 며칠은 신경이 쓰였는데 그것도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시간이 흐르니 별 생각도 안 나고 에라 모르겠다 싶대요. 그러다 엊그제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머님의 방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들어오시게 했지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으신 시어머니께선 저희를 한번 노려보시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면서 정말로 여행이고 뭐고 안 갈 거냐며 말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러 오셨구나. 민망해서 미리 연락을 못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티는 안 냈지만 다행이란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곤 저에게 막말하신 건 그새 잊은 채 감사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한숨을 내쉬시더니 니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그거 무서워할 사람 하나 없다면서 여행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대신 시아버지 환갑이니까 돈이나 내놓으라 하셨거든요. 아들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계좌로 보내던지 지금 현찰로 주던지. 정말이지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말문이 턱 막히대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어디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을 내쫓아버리대요. 이후로 결국 시아버지 환갑이고 뭐고 다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더러 그따위로 할 거면 결혼할 때 보태준 2천만 원 도로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축의금 가져가지 않았냐고. 그래서 10대 내가 냈다며 그거 따지고 들고.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모자지간에 궁상맞고 찌질한 대화가 오고 갔으니 당분간 아무 일 없듯 다시 보긴 어렵지 않겠나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문자로 계속 이게 다 제가 마누라 노릇, 며느리 노릇, 아랫사람 노릇을 못해서 그렇다고,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싫은 소리를 보내셔서 제가 마지막에 아들 둘 자식 교육만 제대로 시키셨어도 이 사단이 낫겠냐고 답장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더는 뭐라고 오지는 않대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측은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답니다. 이제 자기한테 가족은 저랑 딸뿐이라면서 다른데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저더러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저한테는 미안하기만 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더는 생각 안 하고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발 정신 차리고 제 탓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두 분 다 아들 얼굴 다시 보고 손녀 얼굴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깨우치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